그래도 한교는 재판 정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데 가보면 안 해놔요. 안 해주셔. 근데 들어가가지고 다 지우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 딱 들어왔을 때 깔끔하게 딱 하고 싶은 거지. 그죠? 고맙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시 적을게. 다 적지는 않고, 이렇게. 자, 무슨금을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 용도에 따라 어떻게 해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이랬잖아요. 사용 수익권. 그리고 나중에 자, 뭘 신청했다고? 경매 신청. 그래서 우선 변제권. 자, 이 두 가지가 플러스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전세권이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가 자, 성립. 자, 성립. 그러면 이런 전세권을 가지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소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 계약. 이렇게. 그래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을. 자, 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 말이죠. 계약할 때. 자,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지금 타인의 부동산을 또 빌려 쓰는 거 아닙니까? 자, 빌려 쓸 때 그 기간, 그걸 우리가 존속기간이라고 해요. 빌려 쓰는 기간을 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상권 좀 생각해 보세요. 지상권. 지금 구조가 똑같죠? 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쓸 거고요. 자, 빌려 쓰는 기간을 정할 텐데 그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자, 상한선, 최장 존속 기간에 제한이 지상권은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죠. 근데 여기는 있습니다.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지상권에서는 연구가 가능했잖아요. 근데 자, 전세권은 제한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한을 해서 몇 년을?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거든. 10년을 넘을 수 없다고요. 몇 년을 넘을 수가 없다고? 10년. 그러니까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전세권의 중간 형태가 전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간 형태가. 그러면 지상권은 대부분이 다 경관 건물일 것 같고요. 그러면 지상권에서 경관 건물 같은 경우에 최단 존속기간이 몇 년이었죠? 30년 보장기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30년. 그러니까 이게 10년 이상 가게 되면 지상권인 거지 무슨 전세권이겠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결론 몇 년을 넘을 수 없다? 10년을 넘을 수가 없다. 자, 다시. 자, 최단 존속기간. 이걸 무슨 기간이라고 했던가요? 보장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최단 존속기간. 그러면 보장기간. 자, 전세는 토지 건물 전세가 다 되죠. 부동산이니까. 자, 그러면 자, 토지하고 자, 건물로 나누어서 토지에는 보장기간이 없습니다. 토지는 없고요. 자, 건물에 한해서 건물만 보장기간 1년 보장해 준다고요. 최소 기간이 1년 보장. 그러면 왜 토지는 없고 건물만 줄까요? 이게 또 나와야 되잖아요. 전세권은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58년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게 그 부동산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 부동산 용도. 그러면 토지도 그 토지 용도에 맞게끔, 건물도 그 건물 용도에 맞게끔 지금 이 소리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러면 토지를 용도에 따라 쓰라는 말이 어떤 개념이냐면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말이 맞나요? 상추 씨뿌리죠. 맞지? 그러니까 토지에다가 지금 토지에 자 토지를 사용할 거예요. 자, 그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쓰란 말이 그 상태. 그러니까 토지에다가 씨를 뿌렸다. 상추 씨를. 그러면요. 상추가 싹이 나서 우리가 수확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한 2, 3개월? 그러면? 그러니까 금방잖아, 금방. 그죠? 그러니까 씨만 뿌리면 되는 거고 금방 수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초기 투자 비용이 안 든다고요. 용도에 따라 쓴다는 말이. 근데 건물은 얘기가 달라지는 게 이 건물 생각해 볼까요? 이 학원 건물 처음에 공실이었다. 그러면 원장님이 학원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은 그 상태로 쓸 수가 없는 거지.
사용하려면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최소한 1년 정도를 줘야 그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는 소리냐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최단 존속기간 1년을 보장하고 있다. OX. X죠. 어디만 되는 거예요? 건물. 토지는 보장기간 자체가 없다. 자, 이번에는 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는데 엄벙덤벙 하다 보니 계약세대가 계약기한을 빼버렸다고요. 빼버렸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그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과할 수 있고, 자, 앞으로 정리할 때 기간 약정 안 했다 봐봐요. 뭐라고요? 기간 약정 안 했다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이렇습니다. 기간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무슨 대신지라고?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 통과할 수 있다. 그러면 각 당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는 누구겠어요? 당사자니까 둘 다지. 그러니까 전세권자도 전세권 설정자도, 더 쉽게 말하면 집주인도 세입자도. 자, 쫑 내자는 소리야 이게. 그건 내자. 그러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무 집에 새를 살고 있다면 너 나가. 그럼 나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임대차 말고요. 전세권, 물권 전세. 자, 그러면 집 구할 시간을 줘야 하며, 그리고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전세금을 반환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 구할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바로 소멸통은 바로 쫑나는 게 아니라 이때 전세권은 6월이 경과가 되면 그때 소멸한다니까요. 몇 월? 6월. 저 좀 잠깐만 보세요. 저도 좀 소주를 좋아하는 편인데, 소주 좋아하는데 제가 소주를 먹을 때 최고로 치는 안주가 육전이야. 육전. 혹시 육전 모르셔? 육전 맛있죠? 응. 내가 좋아하는 게 뭐라고? 육전. 무슨 전? 육전 이러네. 육전. 육전입니까? 삼전입니까? 육전. 허우 육전. 맛있잖아 육전. 제가 아무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집에 계신 분이 이걸 보고서도 안 해준다, 안 해줘. 사 먹는 게 더 맛있다나 어쩐다나 아무튼. 뭐 육전이 손이 많이 갑니까? 별로 안 갈 것 같은데 내 느낌에는. 그죠? 그냥 그 고기 사다가 밀가루 붙여서 딱딱해 간하고 밀가루 붙여서 달걀 입혀서 구우면 되는 거잖아. 응? 아, 그걸 꼭 내가 해야 맛있겠습니까? 좀 해주면 얼마 안 해줘. 아무튼 무슨 전 그래야 돼? 육전. 자, 이렇게 해서 성립이 돼요. 아유, 육전. 육전이야. 자, 효력이나 많이 보이면 뭘로 바꿔야 되죠? 권리. 보나마나 누구의 권리겠어요, 이게? 전세권자가 갖는 권리. 아하, 그러니까 구조가 같잖아요. 자, 이게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성립. 자, 성립이 됐다면 이제 전세권자가 갖는 권리. 그걸 우리가 전세권의 효력이라고 그래요. 그럼 첫 번째, 전세권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무슨 권입니까? 영위권. 그러면 계약기간 동안 뭐 하시면 돼? 사용, 수익. 이렇게요. 자, 두 번째,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이사 가시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슨 권 받고 가야 돼요? 전세금. 근데 집주인이 전세금 안 준다니까 배째라고 나와. 그럼 맞죠? 그러면 배를 뜰 수 없다면서. 그렇죠. 그럼 무슨 권? 경비신청. 이렇게. 자, 판례는 나중에 할게요. 여기다가 붙일게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일단. 자, 세 번째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렇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저도 한번 볼까요? 지상권에서는 지상물이란 말을 썼거든. 기억나죠? 땅에 있는 물건. 전세권은 지상물이 아니라 전세권은 부속물 그래.
부속물 붙였다고요. 그러면 매수 청구권이니까 무슨 규정이겠어요? 이거 강행 규정이고 형성권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자 붙인 물건 사라. 그러면 집주인은 사야 된다고요. 그럼 웃기지 않습니까? 세입자가 내가 아파트를 전세를 줬더니 거기다 뭘 덕지덕지 붙여요. 붙여놓고 나서 계약기간 끝날 때 사라. 그러면 무조건 사야 되단 말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자, 그래서 이 매수 청구권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집주인의 소유자의 동의하에 붙였다는 거예요. 혹은 자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 이렇게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 둘 중 하나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권 행사할 수 있다. 제가 살았던 고시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시원이. 근데 그 원비가 여기가 방이 딱 크잖아요. 이게 보기에도 이게 60만 원이었어. 그리고 여기가 35만 원, 여기가 25만 원. 방 세가 이랬단 말이에요. 저 어디 살았을 것 같아요? 돈이 그렇게 많아 보여 내가? 못 살아봤어. 이건 아니고 어디로 살았을까? 누가 20억 그랬습니까 지금? 또 그렇게 돈이 없어 보여. 또 나 여기 살았다니까 여기. 그런데 이건 아니야 여기야 이게. 근데 이 방은 보면 정말 좋았거든요. 큰 창문이 양쪽에 2개가 있고 개인 그 화장실 욕실이 따로 있고 조그만 싱크대까지 붙어 있었거든. 가볍게 뭘 해 먹을 수 있는 정도. 참 좋았어. 근데 너무 비싸고 저는 살 수 없었고. 근데 방이 총 4개였거든요. 근데 이 방만 55만 원이야. 이게 5만 원 더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방은 에어컨을 못 달아요. 그러니까 제 후배가 여기 살았거든. 여기. 근데 에어컨을 달 수가 없으니까 5만 원 더 싸.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서 불편할 거 아닙니까? 에어컨이 없으면 여름에 어떻게 살라고. 근데 걔가 계약을 한 후에 제 아빠한테 전화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했는데 에어컨이 없다고. 근데 걔 아버지가 그쪽 계통이 사장님이셨거든. 그래서 알았다고. 누구 보낸다고. 그래서 기사가 오셨는데 기사 분이 또 보더니 그때 뭐 배관 때문에 안 된다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다가 에어컨을 설치할 수는 없잖아. 벽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고시원 주인에게 전화를 했다니까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에어컨 설치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시원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시원 주인이 땡큐지 이제. 그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설정자 뭐 하에 동의하에 붙였다고 에어컨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나서 걔가 합격했거든? 그냥 사무실 합격한 애가 이제 나간단 말이야, 나간다. 그러면, 자, 얘가 말이죠. 이 에어컨을 여기다 붙였는데, 사무실까지 합격한 애가 이 에어컨을 떼가지고 갈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고시원 주인이 붙이라 한 거잖아. 당신이 붙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걸 팔고 나가요. 그러면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된다고요. 통했잖아, 이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한다고. 이해가 됐습니까? 네 번째. 자, 전세금 증감청구권 어디 본 것 같죠? 지상권에서 뭐였어? 지료, 전세권은 전세금 증감청구권 몇 년만 안 넘으시면 돼. 10년. 아니 우리 그 3살 때 보면 집주인들 대부분 보면 1년 살고 전세금 올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세금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너무 과하게 요구하면 감액도 요구할 수 있고. 됐습니까? 네. 자, 5번째. 자, 비용상환 청구권. 비용.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있습니다. 좀 설명해 줬는데 나무 집에 새를 사면서 형광등 교체했다고 그 비용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비만데? 유익비. 그냥 전세권자 유익비 다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는 공이 무슨 비는 안 되고 필요비는 안 되고 유익비에 한해서. 6번째.
자, 전세권자도 물권자죠. 자, 그러면 무슨자 청구권? 물권자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고. 7번째. 자, 내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 얼마든지 자유롭게 뭔 분이 될까요? 여기까지. 총 9가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자 7가지만 해보죠. 여기까지. 이게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저걸 전세권이라고 그래요. 전세권을 가지려면 계약하시면 돼요. 계약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내가 계약을 해서 전세권자가 됐다면 전세권자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이 7가지 있다고. 얘기만 해볼까요? 자,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시면 되고 나중에 전세금만 되돌려주지 않으면 경매 신청할 수 있고 자, 집주인의 동의 하에 붙였거나 소유자로부터 샀던 거 되팔고 나간다. 이런 식으로 그걸 뭐라고 그래? 전세 부속물 매수 청구권. 알겠죠? 무슨 권? 형성권.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전세금에 맞지 않아 현실과 그러면 증감 청구권. 그리고 비용 상환 청구권. 그리고 물권자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전세권 팔아칠 수도. 전세권 됐습니다. 자, 여기 물권 끝. 담보 물권. 자, 앞부분은 다 생략하고 자, 바로 유치권을 볼게요. 327페이지. 327페이지 유치권 보시겠습니다. 자, 유치권의 의.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자, 시계 수리를 맡겼습니다. 이렇게 시계 수리를. 자, 그렇다면 을은 자, 시계를 수리했다면 이제 무슨 비를 받을 수 있죠? 수리비. 자, 수리비 채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자, 갑으로부터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갑의 시계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겠죠. 그래서 돈 받을 때까지 주지 않고 가지고 있을 거야. 그걸 유치라고 해요. 할 수 있는 권리 유치권. 그러면 이제 유치라는 말만 기억해 내시면 되는데 유치라는 말이 결국은 뭔 유입니까? 점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유치, 점유. 해보세요. 시작. 유치, 점유.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요. 점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요. 저당권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지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유치권하고 저당권인데 유치권자는 채권자는 자, 채무자로부터 지금 채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 받을 때까지 채무자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세탁소에다가 옷을 세탁을 맡겼다. 이렇게요? 그러면 세탁소 주인은 세탁비 받을 때까지 옷을 줄까 안 줄까? 안 주겠죠. 그게 유치권이라고. 그러면 이 말은 결국은 뭐 해야 뭐가 되는 겁니까? 점유를 해야 유치권이지. 그러면 말을 살짝 바꿔볼까요? 자, 뭘 하지 않아? 점유를 하지 않는다면,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점유를 하지 않는다면,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기다는 유치권 행사, 유치권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라고요. 뭐 해야만 유치권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점유 유치. 됐을까요? 자, 유치권은 이제 성립인데, 성립. 자, 내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그 말은 자기가 자기 시계를 차고 다니고 있으면서 하우 유치권 이러진 않죠. 그러면 지금 당연히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인데 자기 물건일까요? 타인 물건일까? 타인 물건. 자, 성립은 타인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자기 물건,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지금 타인 물건이라고 그랬는데 타인 물건. 이 타인 물건은 대부분이 채무자 것일 거야 아마. 근데 꼭 채무자일 필요는 없고 제3자 물건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기 것만 아니면 돼요. 자기 것만 아니면 된다고. 저 좀 봐보세요. 자, 이분이 세차장을 하십니다.
우리 현실에서 유치권이 곳곳에 있다니까요. 자, 이분이 세차장을 운영하세요. 자, 제가 직접 제 차를 가지고 가서 세차를 맡깁니다. 그럼 이번에 세차를 했다면 세차비 받을 때까지 제 차 줄까 안 줄까? 안 주겠죠. 그게 유치권이라고. 그러면 돈 받을 권리가 있다? 채권자. 제가 뭐죠? 채무자. 채무자 물건 직접. 됐습니까? 자, 근데요. 제 차를 봐봐요. 제 차를 제가 직접 세차장에 차를 맡기는 게 아니라 이분에게 부탁을 해. 대신 좀 맡아달라고. 그러면 세차장에다 맡긴 사람은 여기죠. 그잖아요. 그러면 둘이 맡기고 알았다 이렇게 했지만 차는 채무자께 아니라 제 차잖아. 그죠? 그럼 이분은 마찬가지 무슨 비 받을 때까지 세차비 받을 때까지 제 차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알겠죠? 결론 누구 물건만 아니면 돼. 자기 물건만 아니면 된다. 결국은 채권자가 돈 받을 때까지 채무자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결연성, 즉 인과관계가 존재됩니다. 원인과 결과. 무슨 관계? 인과관계. 원인, 결과. 무슨 소리냐면 아무리 채권자라고 그래서요. 채무자 물건을 무조건 가지고 가서 유치권 행사할 거야.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채권이 발생이 된 그 물건. 자, 방금 뭐라던가요? 채권이 발생된 그 물건이어야 된다고. 그 물건. 자, 이 말은 다른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요. 그 물건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물건. 예를 들어서 이분이 세탁소를 운영하시는데 제가요. 자, 옷을 맡길 거야. 제 밍크코트를 맡길 거라고. 왜 콧방울 끼고 옵니까? 없을 것 같아서? 없어. 어떻게 알았지? 없는 걸? 자, 아무튼. 자, 이걸 맡겼다니까. 안 되겠다. 바꿔. 자, 삐졌어, 지금. 자, 이분이 세탁소를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맡겼다니까, 이렇게. 밍크코트를 맡겼다고 잡아, 이렇게. 자, 근데 그 세탁비가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10만 원 받을 때까지 그 10만 원이라는 세탁비라면 밍크코트에서 10만 원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밍크코트를 안 줄 거라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동창회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간지나게 입고 가고 싶은 거야, 이게. 그래서 밍크코트가 지금 필요한데 돈 10만 원이 없네, 내가 지금. 응? 그래서 그냥 달라고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다른 노트북을 가져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분에게 노트북을 대신 맡기고 밍크코트를 가지고 왔다니까요. 그럼 이제는 이분은 밍크코트를 점유를 해야 하네? 안 하지. 그죠? 그러면 그 노트북하고 10만 원하고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노트북은 가지고 있더라도 단순 점유라고. 유치권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채권이 발생된 그 물건, 다른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이다. 그 물건에 대해서만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일단 저것만 놓겠습니다. 그래서 물상대위가 안 된다니까, 유치권에서는. 무슨 대위가 안 된다고요? 물상대위. 대위가 뭔 말이야? 대위가 대신이지. 다른 물건에 대신 유치권이란 말을 쓸 수가 없다고. 그 물건이어야 한다. 좋습니까? 세 번째. 자, 채권. 자, 이 채권이 변제기에 들어와야 합니다. 무슨 게 들어와야 한다고? 변제기. 그러면 자, 채권이 있는데 이게 변제기가 아니야. 변제기가 무슨 말이죠? 변제기 이행기란 말이 무슨 말이야? 변제기 이행기라는 게, 변제기 이행기가 상대방의 뭔가를 주기로 한 날짜, 약속한 날짜를 이행기, 변제기. 여러분들 세탁소에다가 옷을 맡길 때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걸리죠? 대부분 이러지. 3, 4일 걸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변제기가 언제입니까? 3일. 이해됐나요? 이행기가. 그래서 그냥 변제기가 아니야. 그럼 여기다는 유치권이라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 저도 봐보세요. 이번에 시계를 수리하신 분인데 제가 시계 수리 맡을 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수리비가 얼마입니까? 부터 물어봐요. 그잖아, 대부분.
수입이 얼마죠? 얼마라고 그랬어. 이렇게요. 그리고 얼마나 걸리죠? 이렇게. 일주일 걸린대. 수리비 10만 원에, 그죠? 일주일 걸린대. 그럼 변제기 언제야? 일주일 후죠. 유치권이라는 개념이, 그러면 이분은 일주일 동안 제 시계를 가지고는 있을 텐데, 그때는 유치권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니까요. 가지고만 있는 거야, 그냥. 근데 변제기에 들어왔다. 일주일 됐는데, 채무자인 제가 안 찾아간다고요. 그러면 시계를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채권이 무슨 게 들어왔다? 변제기에 들어왔는데, 채무자가 변제를 안 한다고요. 그때부터 돈 받을 때까지 물건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한다고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채권이 무슨 기가 아니면, 변제기가 아니라면 아직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요. 풀어보세요. 채권 발생과 동시에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하면 OX예요. X죠. 채권 때문에 유치권이 만들어진 건 맞는데 그 채권이 무슨 기에 들어와야 한다고요? 변제기. 알겠죠? 변제기 아니면 유치권을 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 받을 때까지 물건 안 주고 가지고 있을 거야. 이게 유치권 맞습니다. 자, 근데 그 채권 발생이 적법한 점유를 통해서 발생이 돼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게 적법한 점유가 아니라 불법 점유, 이렇게 불법 점유 이렇게 되면 다시 유치권 될까 안 될까요? 불법 점유면 유치권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러면 채권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불법 보였다, 유치권 안 돼, 이래버리면 돼요. 당연한 말이지. 저 봐보세요. 제가 이분에게 정상적으로 시계 수리를 맡겼다? 그래서 채권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적법점이죠. 그잖아요? 근데 제가 수업 끝나고서 이제 손을 씻으려고 그래. 그냥 손을 씻기 위해서 내가 시계를 풀었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제 뒤를 쫙 따라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시계를 풀자마자 몰래 훔쳐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수리를 해. 그리고 야 민법 선생, 네 시계 나 수리했거든? 돈 내놔. 그때까지 나 시계 안 줄 거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지. 떼끼. 안 된다고. 아셨습니까? 네. 자, 세 번째. 뭐라고 적을 것 같아? 여기다가 이제 효력. 효력을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권리. 보나마나 누구의 권리일까요? 누구의 권리? 유치권자. 이겁니다. 그럼 유치권자가 갖는 권리 뭐가 있을까요? 유치권자 권리. 자, 첫 번째가 유치권자. 막 입에 나온 데 던지지 말고. 지금 담범을 걸고 있는데 지금. 자, 채방 봐봐요. 돈 받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유치. 뭐 할 수 있는 권리? 유치. 자, 이 유치라는 말을 다른 말로 좀 바꿔주실래요? 유치랑 같은 말. 그렇지, 뭐 점유. 좋습니까? 자, 근데 봐보세요. 지금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자, 이분이 시계 수리를 맡겼다, 내가. 근데 제가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간다고. 근데 저처럼 시계를 안 찾아가는 무슨 얘기냐면 시계가 5만 원짜리인데 수리비가 10만 원 나온 거야, 이게. 그럼 찾아갑니까? 안 찾아갑니까? 안 찾아가고 싶지, 이게. 근데 저 같은 사람이 한 1000명 있다고 쳐봐봐. 그러면 이분은 계속해서 돈 받을 때까지 그걸 점유, 유치만 할 수는 없잖아요. 공간이 비좁을 텐데 나중에 되면. 그때, 그래서 처음에는 가지고 있다가 끝까지 안 찾아가면 그 시계를 뭐 할 수 있다고? 경매. 바로 취될 거 아닙니까? 준다니까요. 그 질권을 내가 말해줬는데 지금 돈이 필요하다. 전당포를 간다. 제가 시계 반지를 맡긴다. 그러면 전당포 주인은 시계 반지를 맡아두고서 돈을 빌려주잖아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 찾아가면 돈을 갚지 않으면 그거 처분이 된다니까, 경매가. 그러니까 유치권도 똑같아. 가지고 있다가 일단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거 팔아치울 수도 있다. 그걸 뭐라고 그래? 경시.
자, 세 번째. 그리고 유치권자에는 뭐가 있냐면 일단은 나중에 다시 판례를 정리해 줄 텐데 과실 수취권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과실 수취권. 여기서 과실은 뭘까요? 얘가 수치가 붙었네. 이득이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득을 보시는 거예요.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이득을 보는 거라고. 이득을 보는 거라니까요. 가방을 하고 이렇게 임대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여기다가 비용을 쓴 거예요. 비용을 자 500만 원 썼다고 쳐봐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 차임이 예를 들어서 월세가 50만 원이고 이렇게요. 근데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 그러면 돈 받아야 되잖아요. 비용. 근데 임대인이 안 준다니까 이 비용을요. 임차인은 뭐 받을 때까지 비용 받을 때까지 무슨 권 행사? 유치권. 그럼 이게 지금 유치권일 텐데 이렇게 해서 자 유치권을 행사한다. 그 말은 자 뭐 할 수 있는 권리죠? 점유. 그잖아요. 그러면 점유를 한다는 말은 이 집에서 그냥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를 이득으로 보는 거라니까요. 아니 유치권이라고 하는 권리 자체가 점유하는 권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어떤 물건을 점유한다? 그 말은 곧 사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뭐예요? 이득. 그러면 자 유치권자는 뭐가 있다고 일단은 과실수취권이 있다. 봐볼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돈을 안 주면 계속 살겠죠. 그러면 과실을 누리는 거에 맞잖아. 그죠? 근데 2달 후에 준대 500만 원. 그러면 2달 동안 사용한 거지 이게. 그죠? 그럼 한 달 월세가 얼마였어요? 50. 100만 원 공제하고 줄 거라니까. 아니 살고 있는 것 자체를 이득을 하니까. 그러면 일단 유치권자는 과실수취권은 있다. 과실을 누릴 수 있다. 사용하니까 누리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전부 다 토해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그런 짓을 뭐로 한답니까? 그렇지 이거. 일단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야 되겠지. 알겠죠? 과실수권 있다 없다? 있다. 비용상한점. 이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치권자는 돈 받을 때까지 유치, 점유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지금 유치권 행사합니다. 자, 유치권 행사 중에 다시 또 비용을 썼다니까요. 여기다가 300만 원. 그러면 늘은 총 얼마 받을 때까지? 800만 원 받을 때까지. 그렇죠?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됐나요? 유치권에 뭐가 있어요?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5번째. 그리고 간이변제 충당권 이래요. 뭐가 있다고? 간이변제 충당권. 그러면 간이변제 충당권은 자 봐봐요. 간이변제 충당권. 간이변제 가질래요? 갈릴래요? 그거 아니라 가질래요? 간이변제 충당권. 저도 봐보세요. 저는 잘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따라하거나 흉내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인데, 제가 이거 하고 다니죠, 이게. 갑자기. 이거 왜 그럴 것 같아, 이거? 이걸 내가 왜 했을까, 갑자기? 이걸? 응? 이거 왜 했을까, 이걸? 선물 안 받았어? 말이 너무 짧았어, 지금? 보헤미안 랩소디 있잖아요. 프레디 머큐리. 걔가 그 라이브 에디 보면 팔뚝에 뭘 감고 하잖아.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팔뚝에 뭘 할 수는 없고, 잠깐만. 그래서 팔뚝 대신에 팔복을 내려왔다니까, 나는. 쓰다면서 그만하고요. 저 봐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사랑 그녀랑 헤어지면서 시계를 하나씩 나눠 가졌다고 쳐볼까요? 아니면 첫사랑 그녀한테 받은 시계가 있다고 쳐볼까요? 시계를. 근데 그 시계가 5만 원이라고요. 5만 원. 근데 그 시계, 고장났네? 그냥 첫사랑 그녀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시계 수리를 맡기려고 그래, 빨리. 그랬더니 그 시계 수리비가 20만 원이라는 거야. 5만 원짜리 시계인데 수리비는 20만 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리하신 분이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그래도 첫사랑 그녀의 그게 남아있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쿨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니까. 근데 맡길 때는 그 감정이 스물스물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첫사람 그전에 얼굴도 모르,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에이, 나 안 찾아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가지고 있겠죠, 유치. 근데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나중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5만 원짜리 시계를 경매에 붙이려고 봤더니, 그 경매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법원에다가 경매를 붙이려고 하니 물건이 너무 싸거든. 그러니까 그 물건을 제가 가짐으로 인해서, 간이 변제,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돈을 충당하겠다고요. 그 경매 안 붙이고 그냥 그 물건은 가질래요, 이렇게. 그걸 뭐라 한다고요?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유치권자가 갖는 권리 봐봐요. 뭐뭐 있습니까? 시작. 유치할 수 있죠. 그리고 경매 신청할 수 있죠. 또 가지고 있으니 과실수취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자,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 비용을 썼다면 비용 받아낼 수도 있죠. 이렇게. 그리고 경매에 붙이지 않고 그 물건을 직접 자기가 가질 수도 있다고. 가질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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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질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 간이변제 유치권. 됐죠? 자, 338페이지 저당권. 자, 저당권의 의의부터. 저당권을 의의하고 성립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3, 4월 달로. 저당권이 뭔지까지만 할 거예요. 뭔지까지만. 조금만 참아요. 오늘 많이 했죠? 양이 상당히 많았어요. 취득시 했죠? 공동소유 했죠? 공유합의처뷰. 그리고 지상권 했죠? 전세권 했죠? 유치권 했죠? 그죠? 이렇게. 자, 저당권은 뭐예요? 자, 1억의 소비대차. 이렇게. 자, 그러면 1억짜리 뭐 때문에? 채권. 자, 돈을 빌려주고서 채권자가 봐보세요. 또 막 울컥해질 나간다. 자,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을 수 있잖아요. 그죠? 돈이 거짓말하던가요? 사람이 거짓말하던가요? 그렇지. 둘 다. 많이 당해봤나 봐 또. 둘 다는 거지. 그러니까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막 끝나가잖아. 잠깐만 또 그래. 정말. 왜 그들 그럴까? 저는 살면서 남의 돈을 떼먹어 본 적은 없는데 많이 떼어봤습니다. 떼어보고 저는 사기를 쳐본 적이 없는데 사기도 한 3번 당해보고 딱 쉽게 넘어가게 생겼나 봐. 아무튼 채권.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데 얘가 안 갚을 수도 있잖아, 채무자가. 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믿어 사람을. 그래서 내가 채무자 네가 돈 안 갚으면 어떡하려고 뭐 맡겨봐. 믿을 수 없거든 맡겨봐. 그래서 동산을 맡기고서 돈을 빌려가면 질권이라고 그래요. 전당포. 근데 부동산을 맡기고서 돈을 빌려가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다니까요. 이걸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저당권이 왜 나왔습니까?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해가 되겠죠? 주종 관계. 자, 그러면 저당권 뜻은 일단 이렇게 채무자가 맡긴 부동산을 잡아두고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있다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러면 뭘 신청할 수 있다고? 경매 신청권. 그래서 이 경매 신청권하고 같은 말이 뭐죠?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지금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유치권은 채권자가 돈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일단 스타트가 의의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유치,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라니까요. 근데 저당권자는 봐봐요. 뭔 하지 않아. 뭘 하지 않는다고? 점유를 안 한다니까요. 점유를 하지 않고 돈 갚기로 한 날짜, 약속 날짜를 무슨 기라고 그랬어? 변제기. 이에게 변제를 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앞에서 배웠는데 저당권자에게는 점유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청구권이라는 게 없을까요? 반환 청구권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자기가 점유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지거라. 이게 반환 청구권인데. 아시겠죠? 자, 단순히 뭐 하는 거예요? 경매 신청해서 돈 받아갈 수 있는 권리다. 성립. 자, 원칙. 자, 원칙을 보면 이렇게 소비대차. 자, 채권자, 채무자 이러는데, 자, 저당권의 뜻은 경매신청권이라면서요. 응? 왜 경매신청은 채권자가 할까요? 채무자가 할까요? 누가 해? 자기 집을 자기 스스로 경매신청한 사람 어렵죠. 자,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이 뭐가 되고, 저당권자. 여기가 저당권 설정자. 그래서 원칙은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고요.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자, 예외. 자, 첫 번째. 채무자, 자, 채권자. 자, 1억에 자, 소비대차.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로부터 뭐 하나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뭐 맡길 거 없어. 이게 담보라니까요. 담보. 그러니까 담보라는 말이 뭘 맡아놓고 있다가 그러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도 어떻게 해요? 보장성이 되는 거지 이제. 그걸 경매로 넘기면 되니까. 그걸 담보라고 그래. 알겠죠? 자, 다시. 그러면 자,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부동산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부동산을 맡기라고 그래요. 담보. 근데 갑이 부동산이 없다니까요. 돈은 필요한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은 나한테 빌려줄래? 맡겨봐 뭐. 근데 부동산 가지고 와봐. 근데 자기는 없는데 친구 녀석 얘한테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 이렇게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 뭔가를 맡긴 사람, 담보를 제공한 사람, 맡긴 사람은 채무자가 얘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저당권 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제 친구 돈 1억 빌려주세요. 그리고 제 친구가 돈을 갚지 않으면 제 건물을 맡길 테니까 담보. 제 건물을 경매로 넘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을, 옆에 같은 사람을 우리가 법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또라이라고 그래. 또라이. 미친 거지 이거. 적을게 제가 여기다가 또라이 이렇게 안 나오겠지. 그래서 자, 물건 가지고 보증을 샀다고 그래서 이걸 물상 보증인 일명 또라이 이렇게 보증인 이렇게요. 그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누구랑 채무자하고 저당권 설정자가 불일치가 일어난 경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됐나요? 그러면 봐보세요. 제 말이 맞나 봐봐. 칠판 보고. 자,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또는 누가 될 수도 있다.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도 있죠. 그잖아요. 저당권 설정자는 그러니까 담보로 맡긴 사람은 채무자가 직접 맡겨도 되고 제3자가 맡겨도 상관은 없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채권자 채무자 이래요. 채권자, 채무자 이 상태. 그러면 자, 채무자가 이제 뭐가 될까요? 얘가 채무자 있고요. 저당권 소유자가 누구냐고. 소유자 을이죠.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요. 이 상태. 근데 돈은 갑이 빌려주는데 그러면 원칙은 누가 뭐가 되어야 합니까?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 얘가 채권자가 되고 얘가 저당권은 얘가 가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누구랑 채권자하고 저당권자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지.
판례를 보면 돈은 회사 명의로 나가요. 돈은 회사 명의로 나가고 저당권은 누가 갖냐면 그 회사의 대표이사다. 이게 판례입니다 지금.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뭐에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다.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불일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봐보세요. 이렇게 딱 잡아놓고. 자, 원칙은 일치죠. 원칙은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 또 채권자가 저당권자 이게 원칙인데 각각 예외가 있다.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불일치가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의 또라이. 우리의 또라이. 물상보증인. 알겠죠? 다시. 자, 저당권자와 채권자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형태로 저당권을 만들어진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성립이 됐다면 이제 저당권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가 있는데 그거부터는 다음 순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뒤에 가보면 이제 특수저당권이 있는데 이건 특수한 날 합니다. 특수한 날. 3, 4월 달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여기까지 해서 물권법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이번 달은 물권법까지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월달 시작을 무슨 법으로 할 거예요? 계약법. 아시겠죠? 자, 다음 3월달부터 미리 예고를 해드렸는데 이제 3월달부터는 자료도 나갈 거예요. 1월달은 자료를 안 줬잖아 제가. 오늘 자료 없습니다라고 붙어있더만 저 말의 의미는 다른 과목은 나간다는 소리 같은데 민법만 안 주나? 그래요? 민법은 아무튼 3, 4월 때 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지문하고 이게 문제랑 같이 섞을 생각인데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문제만 뽑아가지고 그냥 같이 이제 3월 달부터 문제를 풀어봐야 되거든. 문제를. 그러니까 이 정도 공부를 했다면 이제 배운 양 가지고 문제가 풀리나 안 풀리나 막 궁금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풀린지 안 풀린지 다음 주 시작을 계약법도 하면서 저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아시겠죠? 그리고 그 기본서에 봐서 기본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서도 제가 필요한 문제는 풀어주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할게요. 아시겠죠? 자, 올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